자, 그 다음에 행복님. 잠시만요. 행복님이죠. 플레이디 50%. 우리 김영옥 선생님의 그 출연료 인상에 너무 도움을 주신 우리 행복님. 플레이디 50% 평당 9,700원. 네. 1년 이상 물려있는데 갑자기 급락했다고 걱정이라고 하시네요. 주봉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는 광고 뭐 대행업 하는 회사인데 주봉은 이렇고 또 신규주 신규 등록주다 그죠? 신규 등록주는 항상 1년 안에도 2년 안에도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1번. 자, 이런 종목도 본인들이 아니면 내가 이 종목 매수하고 싶다 하면은 제가 분석하는 대로 매출 그다음에 단기 수익이 또 만약에 회사가 실적이 시가총액이 지금 790억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리포트가 안 나오는데 리포트가 나오는 종목은 리포트도 꼼꼼하게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현재 이 종목은 4,600원 지지가 되고 반등하다가 갑자기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를 잘 안 빠집니다. 네. 여기를 잘 안 깹니다. 이 종목은 이렇게 왔을 때 이 부분에 한번 정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자, 본전 생각하지 않고 이럴 때 매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급등하고 뭐 뉴스나 뭐 이렇게 재료가 나왔을 겁니다. 이 길을 본전 생각하지 말고 본전이 뭐 더 위에 있다 하더라도 매도하고 며칠 기다리는 운이 차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량이라도 만약에 1,000주 가지고 있었다면은 한 1,300주 이렇게 1,400주 늘어나겠죠.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다시 또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기다렸다가 여기에 지지된다면은 이렇게 한 7,000원, 7,500원 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신규 종목주, 그러니까 상장한 지 1년이 안 된 주식들은 네.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제가 몇 번 설명했죠. 그렇죠. 예. 테마주들, 네, 급등한 실적이 받침이 되지 않는 급등 테마주들도 조심해서 좀 피해야 되고. 아, 우리 김 PD 오늘 출근 안 해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가능하면 우리가 초보일 때는 경험이 많지 않을 때는 작은 주식보다는 좀 큰 주식, 중대형주에서 네, 투자하는 습관을 좀 키우는 거, 우량주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형주들은 제가 매매를 안 한 이유는 분석이 안 되고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 줄을 모르습니다. 그러나 좀 약간 무거운 주식들 코스피 한 200억 정도 이렇게 또 아니면 코스닥 한 100등 안에 종목은 분석을 하고 이렇게 매매를 잘 이렇게 하다 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무거운 주식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자, 먹방님 만냥으로 합의해 주셨는데 네, 고맙습니다. 지금 네, 신님이 수강생들한테보다 더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다고. 아, 이거 클레임 같은데? 아닙니다. 수강생들은 또 열심히 자기 또 하면 제가 설명이 자세해서 일단 제가 8.15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 강의를 다 받는다면은 한 성률 한 90% 모든 사람 90% 정도는 수익 낼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네, 그렇죠. 세력주도 분석이 안 됨, 말씀하셨고요. 아이고, 쭉쭉쭉쭉쭉. 네. 그 전에 가만히 있어봐요. 찾기 어려우니까 미리 주신, 제발, 한꾸모님. 아주 제발. 삼성전기 우량주. 그러니까 삼성전기 우. 그럼 내가 우선주나 107,000원이라고. 네. 이제 삼성전기 이렇게 돼 있죠. 삼성전기 우선주나 같이 거의 우선주 같이 우선주입니다. 거의 그림을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럼 결국 삼성전기를 분석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삼성전기도 이번에 지수 급락으로 이렇게 이제 많이 하락하고 금요일로 많이 상승했네요. 그리고 이런 종목은 리포트가 나오기 때문에 리포트를 꼼꼼하게 보고 본인들이 제가 아까 시범을 보였잖아요. 그죠? 이때 만약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이때 매수 단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화면에서 날짜를 넣고 여기에 매수 단가 다 놓습니다. 이게 여기 기관 외국인 매수 단가가 놓으니까 만약에 이 친구들이 이때 매수 단가가 만약에 16,000원, 16만 원, 뭐 이게 17만 원, 요 근처라면은 16만 원 근처라면은 이렇게 다 올린다 봐야 됩니다. 왜냐면 펀드에서나 기관에서 많이 사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실적이 특별히 문제가 없고 이번 지수 급락에 밀렸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약간 눌림을 줄 때라든지 이럴 때 다시 추가로 물타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만약 이 종목이 없다 하더라도 신규 매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사서 지수가 위로 간다 하면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고, 자기들이 평균 단가가 요 근처라면은 여기까지 근처는 간다 보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한국조선해양 딸고제이님, 조선주 좋다고 하는데 주가가 왜 이렇습니까? 평단가 99,000원. 조선주는 지금 수주는 많이 하고 또 앞으로 수주를 많이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판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인건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또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일할 사람이 없다 하더라고요. 내 아는 동생이 이제 요 중소기업 이런데 조선업 하는 이제 이렇게 하청업체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갖고 공사를 준다 하더라도 더 수주를 못 하기도 하고, 인건비가 옛날에 뭐 이렇게 용접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15만 원 했다면은 지금 한 20만, 23만 원 이렇게 줘야 된다. 많이 올랐네. 인건비가 너무 오르고, 그다음에 일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후판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단가를 후판 가격이 올랐으면은 단가를 올려줘야 되는데 자기도 올리지도 않고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또 환율 영향 이렇게 좀 있겠죠.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이제 현재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거죠. 이 종목은 내가 매수 단가에서 하락했기 때문에 저것하면은 만약 보유하고 있다면은 이 종목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다 그렇습니다. 이 종목 아니더라도 뭐 현대조선이나 대우조선이라든지 현대미포조선이나 다 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손실 나 있다 하더라도 조선주 같은 경우는 후판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또 사이클이 조선업은 또 사이클이 이렇게 상승했다가 하락했다 이렇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보유하고 있다가 본전이 아니고 약간 수익선에서 매도해도 되겠다. 자, 그렇게 보는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민초다님, SFA 반도체 6,989원. 비중이 30%. 물을 타서, 그러니까 물타기를 지금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데요. 지금 다들 주가들이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 다들 고민하실 거예요. 자기가 들고 있는 주식 물타기 할까, 어떻게 할까. 제가 여기서 이 종목 여기서 한번 상담한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때 제가 분석해 본 결과 회사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한 72,000원, 7,200원 요 부분에 한 번 정도 올 수 있다. 자, 요 앞에 강의 다 기록이 남았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렇게 제가 판단했는데, 왜냐하면은 이 회사가 실적이 이때만 해도 나쁘지 않고 좋게 나오더라고. 그렇다면은 한 7,200원 이렇게 갈 수 있다 했는데 그때 그 근처는 일단 오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지수 급락으로, 아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급락으로 같이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주들은 거의 끼리끼리 움직입니다. 업종끼리. 자, 그렇다면은 현재 지금 실적이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은 일단 한번 볼까요? 자, 매출액은 5,800억, 5,700억, 작년에 6,400억. 이제 1분기는 1,700억 했습니다. 그럼 4를 곱하면은 4,000억. 작년보다는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매출은. 자, 당기 수익 한번 보겠습니다. 당기 수익은 작년에 551억에서 현재 168억.
그러면 한 4, 5 정도 곱하면 되겠죠. 작년보다는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매출도 그렇고 당기 순이익도 그렇고.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주가가 이렇게 밀린 이유는 지수 급락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밀릴 때 밀렸다. 자, 그러면은 이런 종목은 손절할 필요는 아직 없습니다. 네. 손절할 필요 없이 이렇게 위로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수가 돌아선다든지 하면은 이렇게 해서 한 7,000원 근처는 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은 회사가 뭐 매출이 준다든지 실적이 뒤따라주지 않는다면은 여기 다시 주가라 하지만은 현재 보니까 실적이 따라주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많은 종목입니다. 현재는. 네. 근데 어저께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종목들 예. 나왔는데 거기 5위에 기록이 돼 있네요. 1위가 에코프로비엠이고 코스닥 예. 가운데서. 제가 이제 공매도를 노리는 것 저도 같아요. 공매도로 이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이 대차 잔고 같은 걸 이제 보고 이렇게 하는데 주가의 추세는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가 대차 잔고 가지고 야 대차 잔고가 늘면은 이거 뭐 공매도 작업 중인가? 더 많이 들어올 거 아니야? 이런 것도 하는데. 그냥 참고 정도 하고 그냥 이렇게 실적과 차트, 기술적인 분석, 그다음에 실적 이렇게 분석하는 게 좋지. 대차 잔고 늘고 공매도가 는다 해서 주가가 어떤 경우 오르고 어떤 거 내리기 때문에 분석이 잘 안 되고 그냥 참고 정도 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악질 악마님 6,666원을 후원을 해주시면서 악마님입니다. 6666. 예. 그러면서 DLENC 37,700원 안 해주면 악하게 살겠다고. DLENC 건설주죠. 예. DLENC. 계속 DLENC는 저평가 얘기는 나오는데 그래, 이 건설주는 현재 이제 문제는 이제 주택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내리죠. 네. 그 다음에 건설회사는 금리에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조금 오르면은 돈을 빌려서 자기 돈 갖고 사업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이렇게 파이낸스 무슨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건설을 이렇게 또 집을 짓고 상가를 짓고 이러기 때문에 아주 금리에 민감합니다. 그럼 현재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건설 경기가 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또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쭉쭉 흘러내린 겁니다.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다면은 이제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종목을 너무 본전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자리에 왔을 때는 손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산 가격보다는 이 주식이 앞으로 더 떨어질까 올라갈까 요것만 보자. 그렇죠. 이런 데서 손절해줘야 됩니다. 제가 말했던 이제 거꾸로 차트가 거꾸로 바뀌는 겁니다. 이때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이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에 이렇게 크게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자리를 놓친다면 30% 심지어 50%까지 손실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 잘라주고 아니면 다시 이렇게 올라왔을 때 매수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자리는 제가 다 공매도 좋아하는 자리, 제가 공매도 칠라 하는 자리입니다. 꼭 또 이 종목 공매도 쳤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역시 손절을 해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네요. 그렇죠. 여기가 사실은 공매도 자리이고 손절해야 될 자리입니다. 자, 이 역시 자세히 또 제가 저 책에 쓰고 있습니다. 홍보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 급락으로 같이 막 밀린 거죠. 금리, 그 다음에 또 주택 경기, 또 전망이 안 좋고, 그 회사 또 실적은 더 좋아요, 보면은. 네. 또 건설회사 치고는 이 탑이죠. 현대건설 몇 개 이렇게 같이 포함되는 거니까 이 종목도 역시 제가 볼 때는 한 36,000을 깬다면은 다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 그런데 저점 36,900원을 깨면. 예. 그리고 이제 최근 한 달 동안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현재 기관은 많이 파네요. 네. 그리고 외국인이 약간 사주고 개인은 약간 좀 사주고 만약에 여기서 기관이 계속 매도가 논다든지 아니 외국인이 매수를 안 해준다면은 주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지수가 위로 간다면은 위로도 갈 수 있는 종목인데 당장 지금은 이렇게 다른 종목하고 달라가지고 뭐 이렇게 돌린다든지 당분간 행보하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추가 해서 간다든지 자 이렇게 될 종목이고
만에 하나 너무 내가 손실이 크다. 그러면은 건설 업종은 한번 사이클을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손실폭이 좀 크다면은 그냥 장기적으로 버티서 그냥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싼 거는 맞으니까 예. 예, 실적 대비해서 예. 네. 그렇죠. 이 전체적인 평가해 보면은 실적에 비해서는 아주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저평가가 됐는데 인정을 못 받을까요? 시장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좀 계산 방식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하고는 좀 다르게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기법이 있겠죠. 네, 하여튼 이거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겠네요. 근데 좀 고점에서 많이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저 36,900원을 깨면은 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예. 네. 현재 이제 기관이 계속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건설에서는 금리에 아주 민감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애화목님, 네, 따님이 임신하셔가지고, 네, 지금 출산 도우시러 따님 댁에 계시다고, 네, 우리 김영 선생님도 빨리 손주를 보셔야 될 텐데. 말을 못 하시네요. 근데 따님이 나이는 그렇게 됐습니다. 예. 네, 근데 따님이 이렇게 아버지의 기대를 그렇게 쉽게 들어주실 것 같은 성격은 아니신 것 같은데 강하시던데. 아직도 공부도 하고. 네, 자기가 원하는 꿈이 있으신 것 같고. 네, 자, 그다음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됐으니까요. 요즘 SK 하이닉스 얼마까지 더 오를 수 있을까요?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전체 장이 SK 하이닉스하고 그렇죠. 삼성전자하고 지금 워낙 많은 분들이 들고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딱 버텨준다면은 저는 이제 약간 2,300에서 거의 밑으로 더 좀 당분간 빠질 가능성이 없다. 당분간은 저는 길게 본다면은 저는 2,300을 깨고 내려가려고 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300을 깰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지금은 너무 미국하고 연동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지금 문제 가계 부채 그리고 집값 하락, 경기도 좀 또 안 좋고 만약 코로나도 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약간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자체적인 문제에 의해서 2,300으로도 밑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확한 제가 근거를 대라 하면은 근거는 없는데. 근거 없는 느낌은 얘기. 왜냐하면 이제 제가 스트리트 파이터잖아요, 그죠? 네. 한 20년 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러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버텨준다면은 당분간은 2,300은 지지가 된다 보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지지가 되고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이 많이 산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기관도 외국인도 3, 4일 동안 최근에 샀고 기관들도 최근에 많이 샀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사냈네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좀 사더라고요. 외국인이 지금 최근에 중간중간에 큰 물량이 들어왔어. 30만 주, 60만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80만 주, 돈을 치면은 어마어마하죠. 자,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만약 보유하고 있다면은 굳이 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이닉스 보유 없다, 내가 물량이 없다면은 지금 따라가기는 그런데 대행주들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안 갑니다. 이렇게 올랐다 하더라도 어떤 날은 보면 프로그램 매도가 논다든지 지수가 하락하면은 이 종목도 같이 약간 이렇게 끌리 내려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95,000원, 94,000원 부분에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다. 그 정도면은 한번 사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다면은 좀 길게 가지고 가자. 11만 원, 12만 원까지 한번 기다리는 게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참, 그거 하나 더 봐볼까요? 우리 출연자 중에 한 분이 예. 역발상 투자 아이디어로 오스템 임플란트 있잖아요. 예, 오스템 임플란트 기관은 계속 지금 사고 있는데 외국인이 사고 있나? 하여튼 근데 이게 지금 경영자에 대한 우리 신뢰가 좀 떨어져 있는 기업이란 말이죠. 한번 사고 치는 종목이죠. 예, 사고 치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냐. 오히려 이제 좀 실적을 보고 사볼만 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약간 솔깃하게 만든 분이 있어서. 자, 결국 이런 시총이 크잖아요. 시총이 이렇게 굉장히 시총이 현재
1조 3천억. 자, 이렇게 큰 종목들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사주고 그 주가를 관리해야만 가지. 그 친구들이 딱 이 회사 안 좋다 하고 딱 꼽하면서 펀드 매니저들이 팬 다음에 이렇게 위로 잘 못 갑니다. 이런 종목은. 아, 그래요? 그래도 조금 더 진지하게 좀 봐주시고 이야기해 주시죠. 지금 역시 보면은 기관하고 외국인은 다 팔잖아요. 지금 현재는. 네. 그러면은 이 회사 그냥 기분 나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펀드의 물량을 이제 축소한다고 보면 되겠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아직 살만하진 않다. 예, 이런 종목은 사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개미두목 장시영 차장 내일 저 월요일 날 아침에 제가 저 다시 좀 갈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네. 아, 그다음에 참 우리 그 PD가 아까 방송하기 전에 그 이야기했던 저 사놓고 지금 고민 중인 종목이 주식 아까 뭐 인탑스. 인탑스? 네, 인탑스 우리 파이로 가족분들도 아마 많이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그 민재기 팀장이 예. 언급했던 종목인데, 네, 인탑스도 한번 좀 봐주시죠. 이런 종목 역시 반도체와 거의 비슷한 차트 다 그리고 있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급락하면서 지수 급락하면서 밀렸으니까 만약에 이런 종목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 이런 자리에서는 공매도 자리니까 무조건 매도하고 노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비싸면 비싸게 주고 사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다시 재매수하면은 물량을 한 30% 40% 1000주에서 1300주, 1400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1000주가 있을 때와 1300주가 있는 경우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도 이렇게 된 차트 같은 경우는 지지가 되고 뭐 실적도 봐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뭐 실적에 문제가 없다면은 45,000원 정도는 이렇게 쑥 올라올 수 있는 차트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은 좀 더 들고 가도 될 만한 차트다? 예,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 월요일 날 아침에는 그냥 장시영 차장만 갈구면 되겠네요. 민재기 팀장은 잘 봐주고. 가만 있어봐.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또 저거를 올려주셨는데, 라일락님, 가만 있어봐. 제가 그걸 봤는데, 네, 저 태웅 로직스 한번 봐주시죠. 태웅예. 네, 태웅 로직스. 이것도 좀 급등했다가 그 다음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주식인데, 자, 일봉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운송 관련 이렇게 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게 이런 종목은 이게 테마에 엮이다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권리락 있고 이런 거 보니까 무상증자 이렇게 뭐 시향하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실적하고 특별히 실적이 문제가 실적하고 무관하게 이렇게 오르면은 중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 싸다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딱 오르기 전 가격에 99%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 종목은 인자는 이제 이렇게 많이 밀렸으니까 뭐 더 밀리지는 더 밀리기는 좀 어렵다 보고 이렇게 올릴 수 있겠죠, 다음에. 그러면은 적당히 매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의 신규 매수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보니까 지금 저 기관은 계속 지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매일. 자. 그리고 차트는 거의 급등 전에 그 수준까지 내려왔고. 자, 보통 현재 시총이 1,900억 정도 되는데 네. 자, 이렇게 시총이 좀 작을 때는 기관이 사더라도 기관은 또 잘 이렇게 연기금이나 이렇게 분석해봐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금융투자, 금융투자라서 계속 사니까 이 신뢰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신뢰성. 지금 여기 들어온 기관은 믿을 수 없는 기관. 투신이나 연기금 이런 데 사야 되는데 금융투자에서 2만 주 이렇게 사는 것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런 종목. 그치. 금융투자라면 이제 증권사나 이쪽인데. 예, 그래서 시총이 또 1,9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펀드라든지 이렇게 어떤 연기금에서 살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종목은 만약에 이제 또 다시 어떤 사람들이 세력이라든지 무슨 기관에 들라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들지. 자,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면 됩니다. 예. 만약 이때 자기들이 물리있다면 모르겠는데 이때 자기들이 뭐 특별한 문제가 없이 이렇게 매도하고 뭐 이렇게 했다면은
이렇게 안 올립니다. 이게 거의 없을 때까지. 네. 예. 그러면 여기서 되는 경우는 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종목을 좀 분석하는 거, 네, 그냥 실제 사례를 통해서 배우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